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는지, 그리고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를 잘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는데,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1번부터 21번까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채점도 해보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만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영상을 다 찍겠지만, 뭐, 전체 영상을 다 봐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자, 우선은 1번부터 한번 보자. 다음 입체 도형과 그 다면체 이름을 짝 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몇 면체인지 우리가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사각뿔테래. 사각뿔테는 어떻게 생겼죠? 사각뿔을 중심으로, 짜잔, 짜잔. 뭐, 이거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런 사각뿔이 있는데, 요 사각뿔을 중심으로 어떻게 위에를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면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두 개가 생기고, 옆면이 몇 개? 네 개. 그래서 4 더하기 2 해서 6면체가 됩니다. 자, 기억 1번은 맞았고요. 칠각 기둥. 아, 그럼 기둥의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7, 칠각 기둥. 옆면의 개수가 7개. 그리고 기둥이니까 밑면이 몇 개? 2개에서 9면체가 됩니다. 여기도 맞았죠? 자, 얘 국각뿔을 보니까 각뿔은 면의 개수가 몇 개지? 아, 국각뿔이니까 옆면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뿔이니까 밑면 하나인데 11면체, 9 더하기는 10면체가 돼서 답은 3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야. 2번, 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씩 다 꼭지점을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1번, 육각뿔이야. 뿔은 밑면에 6개가 있고요. 밑면에 6개가 있고 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꼭 각뿔의 꼭지점 하나가 더 추가돼서 7개가 있고요. 칠각 기둥은 위에 7개, 아래도 7개, 14개의 꼭지점이 존재하고요. 육각 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은 그래서 6이라는 숫자에 뭐 하면 돼요? 구매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육각 뿔 때도 기둥이랑 똑같아요. 6 곱하기 2가 되겠고 정육면체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8개라고 그림만 생각해도 아실 거야. 그러면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자, 잘 짚어내시면 되겠더라. 3번. 사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를 A개. 기둥이니까 몇 개지? 옆면에 4개가 있고요. 밑면이 2개니까 A가 6개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각뿔의 꼭지점의 개수야. 오각뿔은요. 밑면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밑에 꼭지점이 5개가 있고요. 각뿔의 꼭지점이 하나 있는 거야. 얘가 누구라고? 각뿔의 꼭지점. 뿔의 꼭지점. 그래서 자, 뿔은 몇 개? 5개 더하기 1 하나니까 6개가 됩니다. 육각뿔 대는 육각 기둥이라 면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육각뿔 대 면의 개수 C는 어떻게 계산하니? 그쵸? 6 곱하기 6 곱하기 2라고 해서 12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서 A와 B는 더하고 C는 뺀 계산을 단수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4번 볼까? 다음 중 다면체와 옆면을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사각뿔은 사각형 아니죠. 옆면은 사각뿔은 뿔이니까 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뿔대는 삼각형은 아니죠. 특히 어떤 거? 사다리꼴이라고 고쳐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얘가 맞았네. 오각 기둥도 직사각형이죠. 자,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 되겠죠. 얘는 밑면의 모양을 뜻하는 거고 뿔대는 뭐라 그랬어? 얘가 아니라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나왔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다음 문제 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입체 도형을 말하라. 밑면이 한 개래요. 밑면이 하나인 거는 뿔이네. 자, 몇 각뿔인지 아니면 원뿔인지도 모르니까. 자,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아, 그러네. 뿔이 되겠습니다. 각뿔이 될 거예요. 모서리의 개수는 20개이다. 라고 했어. 자, 뿔의 모서리 개수는 20개라고 하면 20개가 뭐냐면 n각 뿔이라면 n각 뿌릴 때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 밑에 n개가 있었고 밑에 밑면에 n개가 있고 각뿔의 꼭지점과 자 각각의 모서리를 연결하는 게 또 n개가 있어서 2n개였어요.
자, 2n개가 20이니까 2로 나눠주면 얼마? 아, 10각불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더라 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보기 중 다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아, 옳은 거 고른대요. 아, 동그라미 맞는 말 고르세요 라는 거야. 자, 육각기둥은 옆면이 6개고요. 밑면이 2개인 팔면체입니다. 얘 맞았네. 기억이 맞았어요. 자, 팔각뿔. 뿔의 모서리기는 방금 했죠. 뿔의 모서리는 2 곱하기 n인데 여기서 n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8이 되니까 16. 얘는 거짓말. 틀렸습니다. 디귿은 면이 가장 적은 다면체는 사면체이다. 네, 맞죠. 면이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4개, 면이 3개짜리 입체 도형 다면체도 있을까? 없습니다. 자, 면이 적은 거는 사면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불의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같을까? 생각을 해보자. 자, 면은요, 만약에 n각불이라면 면의 개수는 몇 개지? 옆면에 n개, 밑면에 1개가 있고요. 자, 꼭지점의 개수는 뭐겠어요?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에 n개, 각불의 꼭지점 1개니까, 진짜로 똑같네? 얘 맞았어요. 얘 맞았어요. 리을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불대야. 밑면은 서로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라고 했죠. 얘도 거짓말 했네.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7번. 정다면체 중에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야? 정삼각형이가 뭐 있죠? 정사면체 있었어, 그죠? 정사면체, 다면체. 근데 우리 정다면체가 4, 6, 8, 12, 20면체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 그럼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건 정사면체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팔면체 기억하죠? 다각불 모양 2개 엎어놓은 거랑, 자, 마주보고 엎어놓은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얘네 둘이 문제야. 어떤 게 정 20면체고 어떤 게 정 12면체. 12면체는 뭐였죠? 면의 모양이 오각형이었어. 아, 정 20면체가 삼각형이구나 해서 7번의 답은 다면체, 팔면체, 그리고 20면체 중에서 하나, 2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아닌 거 나머지는 뭐예요? 정 6면체는 면의 모양이 뭐예요?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그렇죠. 네모, 즉 사각형이고요. 정심이면체는 오각형이니까 답을 고를 땐 뭐예요? 6하고 12 고르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8번.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래요. 4개인 거 되게 특이했어. 한 꼭지점에서 면의 개수가 4개가 모이는 면체는 뭐였었지? 기억나요? 그렇죠. 정팔면체였어. 정팔면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정팔면체에서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야. 그럼 4개인 정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즉, 얘는 정팔면체를 얘기하거든?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그렇지. 여기에 4개가 있고 위에 위아래. 그래서 도합 6개가 됩니다. x가 6이 되겠죠? 자,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거 아까 무슨 면체였어요? 그렇죠. 정12면체야. 정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자, 정12면체의 모서리 개수 기억납니까? 정12면체 어떻게 외웠었죠?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6, 12, 12, 30, 30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아, 그래서 y가 30이 되겠네? 그러면 y 30에다가 x 6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체크하시고.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1번.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오케이. 좋아. 맞는 말이에요. 자, 정다면체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육각형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럼 뭐였죠, 우리? 삼각형, 사각형 있고요. 또 하나 뭐였냐면 정육각형이 아니라 뭐야? 정오각형이 있었어요. 정오각형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정 12면체에 정 12면체에 자, 한 면은 정오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거짓말. 자, 3번.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 다면체는 정 12면체다. 바로 3번에 나왔어요. 예. 참말.
4번 정팔면체 모서리수예요. 정팔면체에 모서리 수가 몇 개인지 기억납니까? 정팔면체.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 사각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죠? 자,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 12개, 10개짜리 모서리는 없었어요. 거짓말. 5번.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적이 5개인 정다변체는 정 20면체이다. 맞습니까? 자, 어떻게 썼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었어? 정오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모일 거야. 위에서 보면. 그래서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 꼭지점에서 모여요. 라고 해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답은 몇 번이 되겠을까요? 2번 거짓말, 4번 거짓말. 답은 2번, 4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개도로 만드는 정팔면체에서 Ag랑 꼬이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자, 꼬이치는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꼬이치의 설명 뭐였죠? 꼬이치 뭐였어요? 만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전개도를, 자, 겨냥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 J가 꼭지점이 되고, 각불의 꼭지점처럼 생긴 거고, A를 I로 만들고, E를 아래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으로 만들어서 D와 F가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럼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정팔면체, 짜잔, 짜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우선 정팔면체를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각벌의 꼭지점 얘를 뭐라고 한다고? 위에 있는 꼭지점을 J라고 할 거고요. 요 꼭지점을 E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E하고 J가 각벌의 양쪽 위아래에 꼭지점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써볼까요? 자, 여기 요점에 자, 점을 B라고 쓰고 그 앞에 A가 있죠. 근데 A를 누구랑 만난다 그랬어? I랑 만나요. 자, 얘가 얘랑 만나면 그 다음에 모는 점은 뭐가 되겠어? D가 되겠죠. 근데 D는 누구랑 만나요? 그렇죠. F랑 만나죠.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에 면은 뭐가 돼 있어? 자, 여기에 있는데 얘는 C인데 C는 누구랑 만나겠어? 이렇게 해서 G랑 만나겠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썼어. 그러면 AJ를 찾아보면 AJ가 얘야.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거 그랬어요. 모서리가 아니래. 그럼 만나는 모서리나 평행한 모서리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BC. B랑 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는 뭐야? 꼬였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근데 얘는 꼬였어. 얘는 꼬임. 1번은 아니 되겠죠. 자, 2번 C가 어디서 C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죠. 얘랑은 당연히 어떻게 꼬였죠. 안 만나요.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얘도 답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D는 이거 저번에 찾은 것 같아요. D랑 H는 즉 H가 아니라 AJ죠. AJ랑 얘는요 무조건 뭐예요? 평행합니다. 꼬였죠. 미안해요. 꼬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D가 꼬였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자, 이 G를 한번 볼까요? 이 G. 자, 이 G가 어디니? 이 G. 여기는, 이 G, 얘랑 평행하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보면 H랑 이 G가 어디 있어요? 이 G가 여기 있죠? 얘랑 평행한 거예요. 평행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지만 5번도 한번 살펴보면 H2래요. H가 어디 있죠? 여기가 2가 있고요. H는 누구랑 만났어요? H는 B랑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H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당연히 꼬였습니다. 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조금 그리기 어렵지만 좀 연습을 하면 자,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문제.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정다면체 몇 면체가 되는 거야? 맞아요. 개수 세봐도 알겠지요? 개수 세보면 뭐야? 1, 2, 3, 4, 5, 6이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정 12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거야.
자, 정 12면체인데, 그래? 옳지 않은 거를 한번 볼까요? 자, 평행한문이 존재하죠? 자, 존재합니다. Yes. 꼭지점의 개수가 20개? 그렇죠. 꼭지점의 개수 20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와 모서리 개수가 같다.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가 어떤 거였지? 그렇지. 정팔면체는 자, 사각뿔이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 도형인데 사각뿔이니까 몇 개야? 여기 정팔면체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요거 4개 그렸고요.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러니까 4, 3, 12. 모서리 개수는 12가 되는데 정 12면체도 모서리의 개수가 12개가 되는지 찾아줘야 돼요. 정 12면체 모서리 개수 몇 개야? 6, 12, 12? 그렇죠. 30개입니다. 30. 자, 정 12면체 모서리 개수는 30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지만 밑에 게 왜 답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4번.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였나요? 정팔면체는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3개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모양이. 자,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죠.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입체 도형을 뜻합니다. 11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오른쪽 정육면체가 나왔네요. 자, 평면을 자를 때 단면, 잘라졌을 때 남은 도형이에요. 자, 잘라진 면. 정삼각형 나올 수 있나요? 자, 어떻게 하면 정삼각형 나오겠어? 자, 이렇게 잘랐어. 이러면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맞아요. 직각 삼각형이 나오도록 자르래요.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자를 수 있을까? 어떡하지? 칼집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잘랐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선 2번 보류 해볼까요? 직사각형 어떻게 자른대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직사각형인 동시에 정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또 오각형은 어떻게 자르면 오각형이 나올까? 자, 오각형 잘 보세요. 오각형 자르는 방법이 있어. 꼭 정오각형은 아니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에, 어이구,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런데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꼭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오각형 모양이 되죠. 여기 단면 얘가 오각형입니다. 그럼 얘랑 비슷하게 어떻게 자르면 육각형이 나오냐면요. 얘랑 여기 있죠. 위에 있는 윗면에서 자, 아랫면으로 이렇게 잘라진 거야. 그냥 직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건너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걸 찍고 잘라주면 육각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에서 입체도형에서 자,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 자, 그러면 우리 다면체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옳지 않은 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뭘까? 1번 우선 다면체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래요. 자, 기역. 다면체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원뿔대는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 사각뿔, 괜찮죠? 다면체입니다. 자, 삼각뿔대 다면체고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다면체이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통과.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로 뭐 해볼까요? 회전체. 자, 2번이 회전체인데 회전체는 아까 고르지 않았던 거 원뿔대와 원뿔과 구를 고르면 되겠더라. 얘도 괜찮다. 그죠? 자, 3번 볼까요?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가 뭐 있었죠? 맞아요. 기둥도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인 각뿔도 옆면의 모양이 각뿔대도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로 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거 찾아볼까요? 자, 각뿔대 각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각뿔 안 되고요. 사각뿔대 어딨나? 삼각뿔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런데 뭐야?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이 입체도형에 비읍이 안 들어가 있죠. 얘는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있겠더라. 기억을 볼까요? 오각기둥도 되네. 오각기둥 되죠. 기둥이니까. 디귿 사각뿔 안 돼요. 이응 정육면체 괜찮죠. 얘도 엄밀히 따지면 사각기둥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두 밑면이 평행한 입체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나 뿔대를 찾으면 되겠죠. 오각기둥 괜찮죠? 자, 니은에 보면 원뿔대. 맞아요. 원뿔대도 자, 뿔대니까 괜찮습니다. 비읍, 삼각 뿔대, 뿔대, 뿔대 나왔네. 자, 정육면체도 기둥이니까 얘도 맞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볼까요? 각면이 모두 합동이고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같은 다면체는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했죠. 정다면체 여기 있는 거 뭐뭐 있나요? 정다면체. 그렇죠. 정사면체 있고요. 정육면체 있습니다. 이응, 시옷. 자, 답이 나왔지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되고요.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문제를 읽으면서 보기에 있는 답을, 정답을 콕 집어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 자, 14번 보자.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도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1번을 회전해서, 자, 회전체가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얘를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얘를 먼저 어떻게 하랬지? 선택진 도형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요. 원이 되는 부분에, 원이 되는 부분에, 원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면, 똑같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먼저 얘를, 자, 이렇게 선택진 도형을 그려요. 그리고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구멍이 생겼는데 구멍이 안 생겼네? 자, 2번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동그랗게 그려주면 회전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너무 길게 그렸다. 자, 요만큼 선대진 도형 그린 다음에, 자, 원이 나올 수 있는 도형에서, 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타원꼴로 그려야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뭐야? 얘는요,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나왔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15번.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하는 포함한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야. 어떻게 자르고 있어요? 맞아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잘라주세요. 라는 거죠. 단면의 모양 짝진 것으로 옳은 것은 원뿔. 이등변삼각형 괜찮죠? 원뿔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처럼 한 땀 한 땀 그리는 거 괜찮죠? 원뿔 대는 어떻게 그리죠? 자, 이렇게 원뿔 대는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면에 원의 크기의 차이가 생기도록 사다리꼴 맞죠? 구는 어디를 자르나 원이고요. 반구를 볼까요? 반구? 반구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반구는 어떻게 하면 회전을 시켰을 때 반구가 나오냐면, 이런 4분면을 돌렸을 때 반구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쓱, 쓱, 이렇게 회전체가 나오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쓱 잘랐어요. 반원이 나오나요? 반원이 나오네요. 괜찮네. 자, 원기둥을 잘랐어. 원기둥을 자르면 원기둥 옆에 한번 그려볼까요?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회전축에 포함하기 위해서 쓱 자르면 뭐가 생기죠? 직사각형이 생겨요.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자른 단면이 될 수 없는 걸 찾으래요. 원뿔의 단면. 자, 원은요. 자, 1번은 이렇게 자르면 1번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2번은 어떻게 자르냐면 타원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원으로 생기는데 원이 좀 비스듬하게 있어서 얘는 타원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3번은 안 될 것 같은데 3번은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볼게요. 3번은요. 여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여기를 뭐 꼭 지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잘라서 내려가 버리면 얘가 3번 모양이 되겠죠. 4번은 뭐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위에서 아래로 잘라버리면 4번이 나오고요. 5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채꼴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7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을 시켰어요. 1회전 시켰으니까 우리도 한번 1회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똑같이 선택진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에 원으로 돌려주라고 그랬죠? 여기도 4가 되겠죠? 자, 원으로 돌렸더니, 아하,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뒤에가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그 실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1회전했을 때, 회전축의 수직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자를 거야, 라는 거야. 이때 다른 단면에서 넓이가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럼 어디로 잘라야 되냐라는 거죠. 어디로 잘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일 조그만데 여기로 잘라야 되겠죠? 여기로 자르면 이 자른 단면을 위에서 쳐다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원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파이 r 제곱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밑각의 크기도 같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등변 삼각형 ABC를 BC를 회전으로 했대요.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이 선대칭 도형 그려준 다음에, 자, 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회전축을 어떻게 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이 지금 어디 있어? 얘가 회전축이야. 그럼 회전축에 포함하도록 자르려면 이렇게 바로 그냥 자르세요라는 거야. 자르면 뭐가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까지 같아 버리는 어떤 모양? 하나, 둘, 셋,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모양이 생겨서 말은 뭐가 생기겠더라 라는 거죠.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진 원기 중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얘는요. 자, 여기랑 어디랑 길이가 같지? 맞아. 밑면의 원의 둘레랑 같은 거야. 그럼 밑면의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밑면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로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었는데 걔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24랑 같아야 전개도에서 딱 들어맞겠죠? 자, 24파이가 돼요. 라는 거죠.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자. 자, 2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밑면 위에 자, 팽팽하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왜냐하면 제일 짧은 길이를 쟀어요 라는 거야. 제일 가장 짧은 길이를 잰 거예요 라는 거야. 짧은 길이. 그럼 이렇게 짧은 길이를 우리가 최단 거리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 원뿔의 옆면을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복이 나오는 부채꼴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A고요. 그리고 여기도 A야. 그럼 A에서 A를 잇는 최단 거리는 뭐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겠어? 그렇지. 아니,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도에 바로 나타낸 것은 답은 보이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두 개래요. 이렇게 정답이 두 개라고 써있는데도 하나 고르는 친구들이 꼭 있어.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보자. 회전축의 수직인 어느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인가요? 항상 합동이래요. 맞나요? 항상 합동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원기둥을 잘랐어. 원기둥을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 잘랐대. 그럼 어떻게 자른 거야? 수직 자르면 합동이 돼요. 항상 합동이 되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구는 회전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를 회전축의 수직이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했을 때, 자, 생기는 여기 길이랑 여기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냐? 똑같아야 돼요.
아니죠. 9는 다릅니다. 그래서 합동이 될 수가 없어서 벌써 1번에서 틀린 말이 나왔어요. 2번 볼까요? 자, 2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가로 방향으로 잘라서 자른 단면은 경계는 항상 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항상 원입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항상 원뿔이 될까요? 요거 앞에서도 많이 다뤘었던데, 자, 직각삼각형을,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얘가 회전축이고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게 회전축을 그렸다면, 얘는 회전을 시켜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가 두두두두두두 되는 원뿔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직각삼각형이 이쪽이 직각이 되는 게 있었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게 있었어. 그럼 얘를 1회전을 시키면 짜잔 여기가 직각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얘는 원뿔이 아니죠. 원뿔 두 개가 붙었다고 해서 원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5번도 읽어보시고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꼭 갖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안녕.